국장님, 네. 국민의힘은 13일 날 비대위에서 이제 전대 룰을 확정을 했죠. 네네. 예.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민심 반영 비율 이것을 20%냐 30%냐 하는데 20%로 했네요. 네네. 80대 20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70대 30, 80대 20 안을 갖고 뭐 3대 3 동수의 한 사람 중립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정특위 당원당규 개정특위가 비대위에 넘겼고 어쨌든 결정은 이렇게 하기는 걸로 하고 집단 지도체제는 없었던 걸로 2인 지도체제도 없었던 걸로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 네. 그 부분도 현행대로죠. 네, 현행대로. 1년 6개월 전에 예. 대선 예. 전에 예. 사퇴하는 걸로 예.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20%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대체적으로는 7대 3이라든가 5대 5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비대위원들이 친윤이 많아서 20%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50대 50이냐, 7대 3이냐, 5대 5냐, 8대 2냐라는 논쟁이 실제로 들어가서 레이스를 펼칠 선수들 입에서 공방이 좀 벌어졌어야 돼요. 네. 그래야 촉발이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유불리가 있으니까 사실 그 문제 갖고 그러니까 룰 개정과 관련된 치열한 어떤 공방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출마할 사람들은 출마할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전대가 굉장히 희한한 게 실제로 뛰어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막 공방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들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먼저 지금 출마 선언하나 그것만 눈치 보면서 마치 레이스에서 마라톤에서 다 같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다가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 저 사람이 기운 빠질 때 내가 나가겠다. 이런 식의 느낌밖에 없어요.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견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네. 명확치 않으니까 그렇죠. 다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은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봐서는 당권에 도전해 본들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보면서 과연 한 전 위원장이 반대론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대에 출마할 것이냐, 네네. 그 출사표를 언제 던질 것이냐 이런 것에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대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가 없죠. 개진하면 저 사람 나오려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의견만 잔뜩 개진해놓고 당권 주자는 사람이 안 나오면 저 뭐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과연 이 당을 이끌 수장으로서 저는 뭐 당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눈치를 보면서 견제하면서 아유 내가 저 안 될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러면 서울시장 갈까. 이런 식의 그 계산을 주판을 두들기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한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정당이 무슨 집권당이냐. 네. 거야가 저렇게 행포를 부리면 가서 몸으로라도 막든가 뭐 해야 하는데 시시덕거리고 앉아서 서로 잡담이나 하고 있다면서 뭐 시위한다고 앉아가지고 로텐더 홀에 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로텐더 홀. 그 맷집 단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굴러가든 말든 결국은 뭐 이러다 보면은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은 뻔하니까 괜히 나서가지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공연이 찍힐 필요 없다.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금배지 달았으니까 됐다. 내가 이겼으면 된 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초선들 중에 언론에 인터뷰 한 번 안 하고 SNS에 글 한 번 안 올린 사람들이 거의 80명, 90명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뭐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전대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의도 쪽에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일단 채널A가 두 가지 지금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하나는 빌딩 이름까지 다 적시를 하면서 어느 빌딩에 몇 호까지 적시를 했어요. 몇 호실에 계약을 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뭐 러닝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최고위원들 중에 그래도 이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어쨌든 그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이 최고위원회 출마할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동훈 쪽과 좀 가깝게 연락을 취하고 늘 한동훈 쪽에 이 한동훈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 불리는 사람의 지금 저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가 이제 출마 선언을 꼭 해야 되는 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죠.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네. 해보면 그러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리고 가급적 뒤쪽으로 한다. 앞순위가 아니라 뒷순위로. 이것도 약간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하지 않았다. 뭐 물색은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델은 계약은 안 하더라도 여기저기를 모델은 찾아보겠죠. 큰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는 사무실을 차리지 않겠다. 가급적 굉장히 작게 하고 뭐 연락소 비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을 굉장히 그냥 어떤 뭐랄까요 이 세력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무팀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 의원들하고도 접촉을 꾸준히 하면서 의견도 듣고 또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뭐 김상욱 울산 남갑 의원, 정성국 의원 부산 진갑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데 네, 가까운 사람으로는 그 삼성 출신 고동석 의원인가요? 고동진 의원. 고동진 참 석이 아니고 고동진 강남 병이죠. 고동진 의원하고도 아주 긴밀히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외지만 김종혁 고향 당협위원장하고도 굉장히 많은 또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이 윤곽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지금 뭐 원내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뭐 달라들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비서실장 했던 뭐 김영동 의원이라든가. 네, 뭐 두 사람은 이제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고 또 김혜지 의원도 좀 당연한 그런 인사라고 다들 평을 합니다. 워낙 김혜지 의원하고 옛날에 비대위 시절에도 호흡을 잘 맞췄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누가 되느냐. 채널A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채널A도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이 내피셜인 것 같아요. 같이 내피셜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천목회의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훈 특위위원장을 상대로 아주 저격을 했던 그런 변호사 아닙니까? 박상수 변호사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김종혁 위원장 또 김병민 위원장, 광진의 김병민 위원장, 이런 정도가 이름을, 고동진 의원도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 이런 그룹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 천목회 간사 원외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예. 이재용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몇 번 조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된 약간의 천목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이재용 위원장이 과연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깝나? 원외들이야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좀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좀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 예. 있습니까? 그런 아니요, 분들이 아직은 붙어줘야 그렇습니다. 힘이 예, 예. 붙는 것이죠. 예, 아직 그 구체적으로 중진 그러니까 3선, 4선은 예. 말할 것도 없고 재선 중에서도 거론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아직 줄을 선다거나 아니면 세력화된다거나 이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왜 언급하냐면 또 하나의 의미가 최고위원회 누가 출마할 건가?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최고위원 오면은 뭐 원내가 한 3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원내도 1명은 뭐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사람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네. 최고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고 당이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때 아마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그 당시에 무너뜨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승민, 원희룡, 그렇습니다. 나경원, 안경필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다 선출직 최고위원들 4명이면은 당 대표가 물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태 때 그걸 시도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4명 이상을 네. 확보를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을 자기 팀으로 일종의 런닝메이트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도가 어떻게 지금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1인 2표제거든요. 최고위원은. 예. 그래서 그때 2표를 어떻게 하느냐 갖고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로 예. 이 자기의 어떤 정파 쪽에 이제 전략을 짜는데 의외의 변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움직임이 별로 없나요? 예, 민경우, 김경률 그 당시에 왜 특히나 좌파에서 지금 전향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참여연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 이후에 그냥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 SNS에 약간씩 글을 올리거나 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끔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근황을 계속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또다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전당대회는 사실 기존 당원들이 굉장히 80% 이상 지금 현재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율로 볼 때도 그러면 현 당원들을 상대로 할 때는 확장성보다는 안정성, 즉 기존의 당원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에 나가는 것이 지금 굳어진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당권에 도전할 만한 분들은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진들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최고위원들은 뭐 초선이나 재선, 원애들이 지금까지는 도전을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있었죠. 이런 중진들이 뭐 최고위원 그 초재선 원애들이 하는데 나갈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벌써 거론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한 7, 8명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헌법 84조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허망한 기대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검사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뒤 뭐 법에 따라서 재판에 의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0%라고 봅니다. 0%.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84조 헌법 대통령 자격론을 적용하고 나선 것은 나 여기 당대표가 있어 이런 건지 어쩌는 건지. 그렇지요.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윤상현. 네. 윤상현 의원은 물론 캠프까지는 안 차렸더라도 굉장히 많은 위원장, 원외위원장 만나러 다니고 또 최근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보들은 사실 좀 가장 많이 드러난 사람이 윤상현.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쪽은 조금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계산? 앞으로 서울시장도 있고 지선에 서울시장도 있고 대권 후보도 있는데 과연 당대표를 지금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어떤 앞뒤의 그런 그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 주 중에 가야 그렇죠.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당권에 도전할 사람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네네. 예.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된들 그러게요. 뭐 얼마나 당을 혁신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지금은 참 저쪽은 절박한데 예를 들어서 그 절박하지가 않아가지고 절박한데 이쪽은 아이고 남의 얘기 같아요 지금. 정말 국민인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각성이 되지를 않으니 이 유튜버는 사람들만 또 못해요. 그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을 왜 찍어주었는지 저희들도 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